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자리한 서운산. 그 산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가 고부의 터전이다. 천막으로 바람을 가린 변변한 간판 하나 없는 곳이지만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 잡아. 소박한 음식에 담긴 푸근한 시어머니의 손맛 때문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행상부터 시작해 가게까지 음식 장사만 40여 년. 양념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다 보니 음식 맛이 늘 한결같다고. 건강하셔요, 어르신. 그러다 보니 단골들이 꽤 많다. 고마워요. 아, 우리가 참. 이렇게 들어오셨어. 또 오셔. 예. 잊지 않고 찾아주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가게 일만큼은 꼭 직접 나선다. 행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혼자 억척스레 꾸려온 시어머니.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며느리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대를 이어보겠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일을 한 지 이제 5개월. 서툴지만 음식 맛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이다. 이거 해주세요. 부치게는 거, 고치는 거지. 아, 이거 캐는 거 보면 알지.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감자가루 저기 조금 밀가루 섞고. 소금 얼마큼 넣으세요? 아유, 이렇게 봐서 간간한 애가 조금 넣어야지. 뭐 갖다 넣는 게 또? 소금 넣으셔야지. 소금. 짠데 소금을 자꾸 넣어. 그만 넣어. 어때 소금을 자꾸 갖다 넣어 그래. 미쳤나 봐. 그게 뭐예요? 짜. 니나 다 먹어. 얼른 갖다 내버려. 잔소리 말고 듣기 싫어. 음식 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깐깐한 시어머니.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기에 조금만 잘못해도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다. 시어머니가 일이 무서운지도 음식만 내는 게 일이 어려운지도 미처 몰랐다. 물을 더 부어. 근데 이렇게 30년 세월을 함께 살아내면서 봐온 게 있는 터라 별 걱정은 안 했는데 막상 해보니 도토리묵 하나 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살살해요. 나가. 저물 없는데 물 더 줘. 여기 부어. 그거 가지고 돼. 이거보다 큰 소도 없나? 손맛이 어디 계량되는 것인가. 눈대중과 감각을 익혀야 하는 법. 천천히 줘. 어서 찢기 없는 매냐 그게 뭐하는 게. 그러니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쉽지가 않다. 이걸 못 맞추니까 내가 뺏어 해그러지. 내가 줘야지. 내 몸이 더워서 맡길 수가 없다고. 잘 먹어 걸렸다. 그렇지. 여기 담은 이 꼬무징이 저기. 아이 담은 안 돼. 꼬무징이 붙어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고부 사이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한바탕 음식 만드는 걸 배우고 나면 밖으로 나서는 경인 씨.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어 보였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채 가는데 속이 치면 가라앉아요. 포기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마음을 다잡는다. 잘했는데 어쨌든 간이 안 맞고 싱겁싱겁한 게 맛이 없어. 내가 한 것만 못해. 그래서 내가 찌찌찌 쫓아다니는 거지. 오후 장사 준비를 마치고 난 후 나 시장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기피지 말고. 예. 볼 때고 앉았어. 손님들 대부분이 등산객들이라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는 발길이 뜸하다. 그중 제일 한산한 목요일에 맞춰 장을 보는데 구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시장에 가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하는 시어머니. 40년 동안 해온 일을 며느리에게 맡기려니 마음이 놓이지도 않는 데다 또 가게를 봐야지. 집을 다 비지 마. 그래서 내가 혼자 댕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날이면 더 바빠지는 경인 씨. 겉절이 할머니 있을 때는 못해요. 없을 때 해보려고요. 할머니 있을 때 왜 못하세요? 못해 계세요. 못한다고 나보고. 그 내가 한번 해서 해보려고. 아직은 시어머니 허락 없이 혼자 음식을 만드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 가지 거두는 거지.
힘드실 때 내가 해면은 내가 손이 빠지니까 그냥 엄니는 해미시면은 느리니까 드셔보셔봐야 해요. 야요. 싱거우면 싱겁다 짬짜다 하셔. 조금 더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두거리가 가장 안 뱉지. 이파리 괜찮아. 아니 소금은 괜찮아요. 넣지 마요. 네, 소금 더 넣으면 짤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넣어. 전에는 잘만 담던 겉절이도 시어머니 앞에 내놓을 생각을 하면 절로 걱정부터 앞서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됐어요. 맛있네.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안성시장. 장에 나오셨네. 예. 뭐 사러 나오고. 행상을 할 때부터 다니던 곳이라 아는 이들이 많다. 아유, 죽게. 야채. 아이고, 뭐 유채가지 하실 건데 아니면 콩나물 좀 가져가고. 파 있나? 대파? 대파 있어요. 시장에 와도 들리는 곳은 정해져 있다. 바로 단골집들인데 우리 집 같아. 여기서는 물건 사는 방식부터 조금 다르다. 어떤 거 이걸로 하실까 아니면 저걸로 하실까? 깨끗한 거. 깨끗한 거 하려면 저게 해요. 깨 하나 넣고. 1,000원. 차를 안 가져왔으니까 또 갖다 줘야 되겠네. 왜? 갖다 드려야지. 말 몇 마디면 원하는 물건을 골라주고 포장까지 알아서 해준다. 시어머니도 웬만해서는 물건값을 깎는 법이 없다. 보통의 장사치와 손님답지 않게 밀당 한 번 없이 모든 일사천리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수십 년 연을 이어온 가게들이 꽤 되는데 그 덕에 혼자 장을 보는 게 수월하다. 짐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고 올라가 버스에. 이제 단골 가게 사람들과는 친구나 다름이 없다. 버스 타는 게 좀 고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어 장 보는 일만큼은 더더욱 직접 나선다고. 시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경인 씨. 엄마 마중 나가요. 마중이요. 마중이요? 네. 짐 하나가 달려가요 지금. 아, 짐이 많아서요? 아직 휴대전화가 없는 시어머니. 장에 가는 날이면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시내까지 다니는 버스가 딱 7번뿐이라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다. 수십 년 리어커를 끌며 행상을 한 시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인 씨. 마음 같아서는 시장도 함께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으니 마중이라도 나서는 것이다. 무겁지? 아이, 저 무거운데 둘이 들고 갈걸. 혼자 들고 가네. 시장에 다녀올 때면 잊지 않고 간식거리를 챙겨오는 시어머니. 말랑말랑해요. 먼저 먼저. 아이, 난 이거 여기서 먹지. 음식 배운다고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다. 나도 말랑말랑해서. 얼 먹어야. 그날 저녁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손녀까지 돌아오고 가족들 모두가 모였다. 아니 할머니 저거를 콩나물 넣고 아구찜 하려고. 아니, 저 쌈 거. 그래 아구 고기를 삶는다고 생선. 너무 매워도 속집이 그만해. 숟갈 전고 그래 그 맛을 봐. 짠가 싱거운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해야 더 맛있거든요. 할머니께요? 네. 할머니 손에 자랐으니 당연한 노릇이다. 내 실은 좀 틀어봐. 딴 사람들 못 틀어. 너만 틀지. 레슬링은 평생 음식 만드는 일에만 매달린 시어머니의 유일한 소일거리다. 크게 들어. 속이 시원하다고. 시원찮은 놈을 만날 때 들여마자 벌떡 잡아줘. 아이고 얼른 일어나. 내가 그런다고 들어라. 진짜 아가리를 잡으더니 어떻게 콧짝해지라고. 얼타 잘 됐다. 아이고 무릎이 얼마나 아프다. 박치기로 유명하던 김일 선수 시절부터 좋아하던 레슬링. 레슬링이면 뭐든 신이 난다. 어머 저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놓네. 그 사이 저녁이 준비가 되고 맛이 있나 없나 먹어봐.
맛있네. 어머니 맛있어. 오늘도 가족들이 함께 있어 행복한 저녁이다. 많이 드세요. 따뜻한 봄 기운이 드는 아침. 나무 캐와둘게요. 나물. 나물. 나무를 이제 얼음구멍에 가서 뭘 아, 지금 가도 뭘 누가 아침서부터인가. 지금 가야지. 올해 가게를 비울 수는 없으니 손님이 뜸한 아침 시간을 틈타 다녀올 요량이다. 음식 만드는 건 아직 초보지만 나물 캐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는 경인 씨. 한겨울에 나물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냉이를 찾았다. 추운 겨울을 지낸 냉이는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귀하다. 주문 받아가지고 주문 받아가지고 구약 없어 냉이가요. 신화가도 없어 냉이가요. 살라고도 비싸기만 하고 냉이가 없어. 원체 손이 빠른 경인 씨. 잠깐 사이에 냉이 한 봉지를 채웠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나물은 그저 찬거리였을 뿐인데 지금은 용돈벌이로 이만한 게 없다. 이거 뭐냐? 냉이요. 아유 냉이를 그렇게 얼어붙은데 어떻게 했어? 아유 냄새가 참고 댕기 좋네. 이거 삶아서 저녁에 해 먹자. 안 돼요. 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세 봉지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가지고 찌어나 가져와 다듬어줄게. 예. 아직 경제권은 시어머니에게 있는 데다 이젠 직장도 다니지 않으니 돈 나올 곳이라곤 나물 장사뿐이다. 남지 않았어? 안 남았어요. 없어요. 시봉지가 쭉 이거. 주문을 받은 거라 며느리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냉이 많이 없어요. 이게 다요. 시방 입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 그러지. 꼭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야. 내가 또 캐올게. 내가. 시어머니 체면에 자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결국 호미까지 챙겨 들고 나섰다. 이리 갔었나?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 며느리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준 터. 안 그래도 미안한데 돈을 벌겠다며 캐온 냉이까지 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직접 들러 나선 것이다. 있는데 없죠. 덜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없죠.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가서 그렇게 캐와? 아니야. 없죠.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온 거요. 한 뿌리라도 좀 먹어보려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 입맛이 없는 요즘 향긋한 냉이 무침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아 들러 나섰다. 그런데 도통 냉이가 되지를 않는다. 없죠. 나는 밭에는 씨를 받아서 많지. 그런데 나시 많은 데는 나 아는 건 저 산 밑에. 행상을 하던 시절에 잘 다니던 곳인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숨이 턱턱 차는 것이 냉이 찾으려다 사람 잡을 판이다. 아유 진짜. 계속 기가 지랄아. 아무래도 허탕인가 보다. 뭐 있어야지. 없죠. 어디 오세요? 바람 찌고 왔어. 네, 잘했어요. 예. 냉이를 캐러 다녀왔다는 말은 못하고 속만 태우는데 아유 힘들어. 늙으면 힘들어. 음식할 때는 호랑이 시어머니가 따로 없는데 냉이 좀 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 전전긍긍이다. 갑자기 창고로 나서는 시어머니. 뭘 찾나 했더니 지난 가을 수확해둔 고구마다. 냉이는 먹기 틀렸고 구운 고구마로 마음을 달랠 모양이다. 가게를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은 늘 대중이 없다. 손님이 없을 때 먹기 마련인데 아이고 쇳바닥이 깔깔한 게 맛이 없네. 뭘 먹을 게 있어야지. 고기 사드릴까요? 고기?
고기? 예, 소고기, 돼지고기나 뭐. 아이 고기 싫어. 아이고, 엄니 드셔야 되는데 어찌게 지 이거? 치워. 엄니 드셔야 돼 이걸 밥이요.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치우면서도 괜히 마음이 걸린다. 웬만해서는 밥을 남기지도 않는데 한 숟가락도 뜨지 않으니 말이다. 그 사이 고구마가 구워진 모양이다. 쪼개야 돼. 황급히 속살을 보니 제대로 구워졌다. 예, 고구마 먹어. 고구마요 엄니. 야, 너 먹으라고 구웠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라. 너무 맛있어요, 엄 드세요. 늙으면 맛도 없다. 아, 맛있네. 맛있어? 평소에도 군고구마는 잘 해주시지만 껍질까지 벗겨준 건 처음 있는 일. 시어머니와 함께한 지도 벌써 30년. 그 세월을 같이 살아냈는데 어찌 그 속내를 모를까. 냉이가 며느리의 용돈벌이인 줄 알기에 달라는 말은 못하고 속만 태웠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무슨 냄새냐? 네, 이거 내기 부채요. 안 팔고 엄 지으려고요. 아이 팔지 왜 나를 줘? 엄 지으려고요. 먹기는 잘 나도 먹지만 또 뜯으면 되니까 저는요. 맛있게 무쳐. 네.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하는 경인 씨. 드디어 냉이 무침이 완성됐다. 아유 맛있다 날 그래도. 그럼 안 맛있어 맛있어. 해가 어서 뜨나 서쪽에서 해가 다 뜨겠다. 어쩐 걸 이렇게 갖다 줘. 맛있다. 아이고 내가 다 먹어야지. 맛본다고 다 먹어. 아유 고맙다. 아유 고마워. 안 드세요. 아유 맛있어. 냉이 덕분에 오랜만에 웃는 고부다. 양아야 잘했다. 아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산을 찾는 발길도 드물다 보니 가게도 덩달아 조용하다. 이런 건 재미가 없어. 내 시링이 재미있지. 내 시링 틀어봐. 내 시링. 아이고, 뭐가 이게 안 돼. 어디 트는 줄 알아? 아, 몰라. 안 돼. 안 돼. 나는 몰라. 저 양반 좀 내 시링 좀 틀어봐요. 못 틀어. 나도 몰라. 번호 몰라가지고. 안 그래도 기기에 관해선 젬병인데 리모컨 버튼까지 많으니 도통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젊어서 왜 못해 젊은 사람이. 나는 못해요. 안 해봤어. 번호를 몰라가지고. 얼른 틀어봐. 아, 못해요. 번호 몰라가지고. 아 저리가 못해 막 저쪽에 가 저쪽. 번호 더 해놔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레슬링을 틀어달라 성화를 하는 시어머니. 그럴 때마다 진땀을 뺀다. 그날 저녁. 엄마 봐봐. 일단은 이제 TV를 다시 본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여기 TV 다시 보기 있거든? 이걸 누르면 레슬링이 스포츠 누르고 그럼 여기 WWE라고 여기 레슬링만 하는 거야. 엄마 알겠어? 아, 몰라. 나는. 모르겠어? 어. 그러면 내가 적어줄게. 엄마 보고 틀어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봐봐. 이참에 그다음 레슬링 틀는 법을 배워놓을 요량이다. 앞뒤로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뒤를 이렇게 누르면은 다큐. 그 다음은 여기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스포츠. 스포츠. 내가 처음에 뭐 누르려고 했어? 이거.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잠깐만. 내려가면은 너무 내려갔어. 한 번 더 올려야 돼. 어머니가 틀어달라고서 배우라 그러죠. 맨날 쓰시는 게 하시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네, 저 어려워요. 그래도 이번에 꼭 한번 틀어드릴 참이다.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 아침. 휴일이라 남편도 일손을 거둔다. 겨울에 이렇게 묻었다가 아이 땅에 묻으면 싱싱해. 무수가 내가
무슨 농사는 끝내줘요 아주 끝내줘. 어떻게 드시려고? 아니 또 우리 어머니가 예. 영업을 하시니까는 신화 보고 가세요 무슨 가방. 네. 등산객들에게 선뜻 물을 건네는데 맛있네. 저는 이게 낙이요. 무 좀 가져오랬더니 한참을 오지 않는 남편. 또 뭔가 퍼줄 것 같아 나와봤더니 역시나다. 물 많이 먹어가지고 네. 나중에 올게요. 아니 말씀 뭐 사가고 어디 나중에요. 아이고 힘들어. 왜 저리 퍼주기만 하는지 경희 씨는 속이 터질 노릇이다. 워낙 정이 많아 가는 손님까지 잡아 뭐든 들려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인심 좋기로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그 과한 인심 때문에 투닥거릴 일도 생긴다고. 울음술 간장마냥 우러나시오. 엊그저께 먹어봤더니 맛 괜찮더라고요. 하도 남편 손님들을 치르다 보니 손님상 차리는 건 뚝딱이다. 그 사이 으름으로 담근 술을 꺼낸 남편. 아는 이가 팔아달라고 맡긴 건데 한 통에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술이다. 이렇게 마셔버리면 고스란히 그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원래 기름하고 3만 원을 벌려면 묵밥을 6그릇이나 팔아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파는 술을 꺼낸 건지 정말이지 속이 탄다. 돈님이 있으나 또. 야, 좀 더 따라. 아유 이거 고마워서 이거 안 돼 이거는. 아유, 밥 먹어야지. 아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안 돼. 이거를 줘봐 일 갖고 와서 엄마. 안 돼. 밥 먹어야지 밥. 형님이 저 한마디 하셔 그러면. 아니 밥은 뭐 매일 먹는 밥인데 내일 무슨 뭐 말하는데 그럼. 내 몸을 그때 생각해야지. 내 몸. 고치는 건강 최고인데. 네.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왜 이렇게 눈치도 없는지. 아하 좋다. 짐장한 거하고 이거 한 접시만 담아드려. 저는 우리 적어야 돼. 한쪽 드릴게. 아 됐죠. 들고 갔죠. 나도 들고 가는 거거든. 엄마가 담아다 아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셔. 아이고. 겉절이 해도 아이고. 한국이 맛있어. 아이고. 술에 김장김치까지 모자가 분위기가 이러니 더 있으라 할 수도 없고 조용히 손님을 보내는 남편.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집에 온 손님을 이런 식으로 보내다니 속이 상한다. 저거 뭐 돈 받았어요? 네? 저거 돈 받았어요? 돈 받아야지. 꼭대가 어딨어? 무지한테 돈이 어디다가 문제인 두고 사람아. 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지. 1000만 원이 뭐 그게 어디서 땅파 본다 오나? 맞아. 들어가. 없는 게 별로 안 ton내지 마.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는데 자고요 하지마. 다 했어. 와도 하루 지키지 마. 와도 싫어. 내가 할게요. 아이고 언제 거짓말 집었냐고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는 거지 뭐 그냥 내 엄마 건데 자기 것처럼 주는 거지 뭐. 다만 몇천 원이라도 벌겠다며 하루도 쉬지 않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들 편 만드는 시어머니도 서운하다. 모자가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다. 동네 친한 사람은 또 술 한잔 나눌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야단을 하느냐고. 그 파는 술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그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까지 아내 편을 들어주니 괜히 더 서운해진다. 이렇게 먹고 싶으냐? 이렇게 먹고 싶으면 내가 해줄게. 한술이 워낙 맛있어. 승엄마가 술 먹는 거 싫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으실라 그래? 내가 시위 지금 들어도 몰래 만들어줄게. 걱정 마. 그럼 해셔 그럼. 한바탕 소란이 지난 그날 밤. 아직 부부 사이에는 말 한마디가 없다. 아 시끄러 죽겠네. 에이 뭐가 시끄러워. 아내의 화를 좀 풀어주려 노래를 준비한 것이다. 가만히 있다. 야
말은 톡 싸붙였지만 그리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오랜만에만 섰습니다. 어느새 노래 한 자락을 따라하는 경인 씨.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감비불마 살을 부비며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부부. 아무리 미워도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됐던 건 서로가 아니던가. 좋은 날도 있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날도 있고 이 난리 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짜증 내지 말고 서로 웃어가며 사는 게 이 사람 인생이야. 이렇게. 한동안 따뜻하더니 하필 시장 가는 날 아침에 눈이 내렸다. 날씨 탓인지 시어머니도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아유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유 누구 말을 들어요? 아들은 술이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며느리는 못하게 하고. 막상 술을 담궈주겠다 큰 소리는 쳤지만 하루 종일 며느리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몰래 해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방도가 떠오르질 않는다. 시장에 가야 하니 우선은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서두르는 경인 씨. 오늘은 묵 쓰는 일에 도전해볼 참이다. 서너 시간은 좋게 필요한 데다 연습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니 지체할 새가 없다. 이만큼 묵 쓰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 하겠지만 조금만 물의 비율이 맞지 않아도 물컹거리거나 딱딱해지기 쉽상. 시어머니가 했던 묵맛까지 내야 하니 더 쉽지가 않다. 제가 묵 쓰려고요. 아, 묵 쓰시려고요? 예. 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에 처음. 됐나? 이거면 되겠지고. 지금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 양을 맞추는 것. 얼만큼의 물을 넣어야 질지 않고 탱탱한 묵이 되는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다. 제가 묵 덜까? 걱정한 것보다는 모양은 그럴싸하게 돼가는 중이다. 그 시각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어머니. 오늘따라 서두른다 싶었는데 단골 가게가 아닌 다른 곳을 찾는다. 예, 뭐 드릴까요? 누룩을 좀 살라고 왔는데. 예, 몇 개? 하나. 예. 결국 술을 빚을 모양이다. 아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얼마지? 4,000원. 동네 사람이 다 알겠네. 행상을 하던 시절에는 술을 빚어 팔곤 했는데 술 맛이 좋아 찾는 이들도 많았다. 아들이 그 술 맛을 잊지 못한다는데 어찌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이번만 술을 담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며느리 경인 씨는 레슬링 채널을 트는 연습 중이다. 이번에는 꼭 시어머니에게 레슬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다. 버튼을 너무 꾹 누르다 보니 채널이 확확 넘어가기 일쑤. 딸이 적어준 노트가 있는데도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길다가도 한번 해봐야지 뭐. 자신 없어. 레슬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어찌게 큰일 났네. 묵이 타버렸다. 아니 나 떠버렸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낭패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이것도. 아무래도 물량이 적었던 모양이다. 물을 더 부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딱딱하게 굳어 수습이 안 된다. 아깝지만 시어머니가 보시면 더 속이 상하실 테니 몰래 버려두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시간은 충분하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어서오세요. 아이 시장만 요거만 사가져오니까. 빨리 오니까 시장 좋아. 오늘 빨리 오셨네요. 딴 때보다. 딴 때 갔다 4시 오늘 2시인데 빨리 오신 거지 뭐. 그래요. 모두 좀 치워. 다 치웠어 여태까지 닦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늘어났어? 혹시나 며느리에게 들킬까 불안했던 시어머니. 이리가 쫓아오더라고. 깜짝 놀랐네. 누룩부터 숨기는데 한시름 놓은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여전히 불안한 며느리.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가 불호령을 할까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떻게든 묵을 숨겨보려 기회를 엿보는데 불이 꺼져서 왔다. 그거 좀 가져가. 하필 이럴 때 불은 왜 꺼지는지 나무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묵을 들켜버릴지도 몰라 불안하다. 물을 들여놓고 저기다 또 물을 끓여 왜? 뭐 하려고? 나물 내일 삶아야지. 위기 일발의 상황. 아니 이게 뭐야? 뭐 무기인가 뭐야? 이게 뭐야? 아마 지랄하네. 어째 무기를 이렇게 해놔? 아이고 별꼴 다 봤네. 어디니? 어미야 얼른 와봐라. 이거 좀 봐. 결국 아이고, 들켜버리고 뭐야? 말았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썼어 내가. 그래서 아니 무슨 목을 이렇게 줘? 뭐라고? 짜각짜각 하길래 여러분 이게 이렇네. 이렇게 보고서도 못해요 그래? 이걸 무기라고 써놨어? 이거 뭐야? 잘해서 칭찬받고 싶었는데 참 면목이 없다. 음식 앞에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아니던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갖다 내버려! 두저거리지 말고 내버리고 손실하고 있죠. 한바탕 화를 냈더니 손이 다 저린 모양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걸 후회가 되지만 어쩌겠는가. 괜히 연습한다고 나섰다가 아까운 묵가루만 버린 셈이니 경인 씨도 속이 상한다. 잘해보자고 했을 텐데 저리 기가 죽어있는 며느리를 보자니 슬쩍 미안해진 시어머니. 글 쓰면 좀 잘 써야지. 이따가는 그렇게 하지 마. 막상 화를 냈지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묵 때문에 어색해진 고부 사이.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보려 경인 씨가 나섰는데 이거 드세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어머니. 안 먹어. 드세요. 싫어. 저리 치워. 시어머니 체면에 금방 풀 수가 있겠는가. 이대로 포기할 경인 씨가 아니다. 처음 가게를 잇겠다고 할 때도 쉽지는 않았다.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을 지어줄 때까지는 절대로 일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시어머니. 그 마음을 받든 이가 경인 씨가 아니던가. 드세요. 조박 같아. 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는 며느리. 참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다. 그럼 다 드세요. 고맙다. 갖다 넣어먹어. 안 먹어. 갖다 먹어. 다 드셔놓고 이러니 웃음이 날 수밖에. 그래도 시어머니의 화가 풀린 것 같아 마음을 놓는 경인 씨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한창 잠을 잘 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시어머니. 무슨 일인지 발소리도 죽이며 조용히 방을 나선다. 아들 내외가 있는 방까지 살피는 폼이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한테 부럽게 나서 갖고 와야지. 쌀을 담는 폼을 봐서는 밥을 지으려는 것 같은데 뭐가 급하다고 자다 말고 일어나 한밤중에 쌀을 찾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집과 가게가 마당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터라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리는 터. 쌀을 씻으면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신경을 쓴다. 도대체 이 쌀로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깜짝 놀랐네. 방구 꺼달라. 아이고 며느리 몰래 해놓으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아요. 술을 담그려면 고두밥을 해야 하는데 미리 쌀을 불려둬야 하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이제 술을 담기만 하면 되는데 며느리 몰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고민하느라 밤새 잠도 설친 아침.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를 내보내는 방도뿐이다. 이리 와봐. 야, 시장을 좀 갔다 와야 할걸. 시장에 엄마 잠깐 엄마 갔다 오시고 나뭐 갔다 오세요? 다리가 아파. 오늘따라 날이 흐린가 그렇게 다리가 아파. 콩나물 좀 사고 그 나물 좀 뭐 이래 봐서 사고 고사리도 사고 파도 좀 사고. 그럼 약 사가둘까요? 에이, 약은 뭐예요? 약 먹어도 그런 걸. 갔다 올게요. 좋아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 처음으로 시장 보는 일을 맡은 경인 씨. 목은 망쳤지만 장 보는 것만큼은 꼭 제대로 해볼 참이다. 얼른 해야지 또. 오기 전에 해야지. 여기다가 넣는데.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일. 어떻게든 며느리가 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 누룩은 챙겨뒀으니 이제 어제 불려둔 쌀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다 뒀나? 아이고 몰래 하는 일은 일도 안 돼. 다행히 쌀은 잘 불었고 이제 고두밥을 지어야 한다. 빨리 끓어라. 빨리 해대라. 우리 며느리 오기 전에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 아, 아무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차시간이 뜨문뜨문 있어. 2시 반, 1시 50분 차 타고 올 거야. 그 안에 시커네. 30분이면 밥은 되고 거기에 누룩을 잘 섞어 열심히 치대기만 하면 되니 시간은 충분한 셈이다. 한창 잘 가던 며느리가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카드 돈을 가지고요. 또 돈 내면 아깝잖아요. 헐어야지 뭐 오늘 사면서. 금방 알아챘기에 망정이지 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뻔한 상황. 20여 분을 걷는 것도 다행이다 싶어 걸음을 재촉한다. 드디어 밥이 다 된 모양이다. 꼬두밥집이 이게 잘 되네 진짜. 오랜만에 담는 거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됐다. 이제 누룩을 넣고 고루 섞어주는 일만 남았다. 혹시 몰라 중간중간 시간까지 확인하며 만전을 기하는데 다음 버스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렀더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며느리 경인 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꿈에도 모른 채 가게로 들어서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두 사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잘못이냐고 왜 술을. 애비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 어떡하니. 조금 해서 한 잔씩 먹이면 좋잖아. 어머님이 아들 편고 아들 편도 왜 내 편을 안 들어요. 맨날 아들 편두고 내 편을 안 듣냐고. 아들 필요 뭘 아들 필요 맨날 들어. 엄마. 조금 하는데 그래야. 맨날 없는 아들 편 들지. 내 편을 안 들어 하는 게 명호는. 그럼 아들이 최고인데. 나는 아들이 최고야. 맨날 뭐 잡으시라고 맨날. 그래서 그 안서 가서 하지 말고 그거 팔으셔. 모르는 사람들 퍼주고 또 퍼주고. 맨날 담으려면 뭐 너무 무서워서 못 담아. 담으셔 맨날 담으시라고요. 언제는 안 담으셨어? 내가 담을 담으시- 내일 또 담을 거야. 담으셔. 난안 거두고 혼자 있어. 아 저리 가. 대이씨 가자. 어찌게 저거.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 당황한 경인 씨. 한 번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지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앞뒤 제일 겨를도 없이 속상한 말들을 쏟아낸 건데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 아유 집이 이거 해가지고 다 버려갖고. 고부싸움에 애꿎은 고두밥만 버린 셈이다. 안 그래도 몰래 술을 만드느라 긴장을 한 데다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그날 저녁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 들어와 버린 고부. 여전히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들어오는 남편. 왜 이렇게 조용히야? 어제 아픈가? 왜 어제 아파? 왜 그래? 몰랐나봐. 왜? 몰랐나봐. 나 엄마하고 하나 가지고 싸웠어. 술을 다 담다 갈아가지고 싫어. 뭘 싸워 이 사람 저기 술에 뭐 다 엄마도 저기 옛날 술 어머니 손수 담궈주는 걸 뭘 그렇다고 싸워. 어머니 편만 들어. 어? 나는 이제 뭐냐고. 껐다가면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들어. 엄마 계실 때는 엄마 편이고 엄마 안 계시고 자기 있을 때는 자기 편이야. 아이고 몰라. 아이고 열받아. 아이고. 하지만 항상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다. 정말이지 남편 얼굴이 보기 싫을 때는 왜? 어? 뭐해? 여기 치워. 여기 치워. 무슨 일 있어? 어? 오늘 응. 학교 가서 공부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술을 한대. 술을 왜 해?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술 만들었어 할머니가? 해다 말았어. 하다 말았어? 엄마가 뭐라 해갖고? 팽쳤어. 아까워. 아빠는 내 편 다 들고 니네 엄마 할머니 편만 들어. 아빠가 그랬어? 어. 아빠가 잘못했네. 너는 시집 가도 가까운 데로 가. 멀리 가. 알았어. 가까운 데 가서 엄마 얘기 들어주러 맨날 오고. 엄마 오늘은 꼴보기 싫은 아빠랑 자지 말고 나랑 자자. 그래 자자. 엄마 베개 하나인데? 같이 비면 되지 둘이. 아니 나는 혼자 못 베게. 엄마 빨리 베개 갖고 와. 아니야 나 아니 기장 베개 빨리 갖고 와. 나 기장 잘 냈지. 나도 같이 나 기장 잘 냈지. 딸의 장난 덕분에 기분이 누그러졌다. 여기 누워 그럼 여기. 고부사이 마냥 잔뜩 찌푸린 아침. 가게로 나설 시간은 벌써 지났는데 아이고 속도. 아이고 허리 아이고. 몸살 나셨나? 왜 배란간에? 배란간에 왜 그러셔? 아이고 허리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야. 아무것도 못 잡섰잖아. 뭘 먹어. 에이, 내가 나가야 좀 치우지 한데 벌려놓고 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서 앞으로 조금 들어놓다 나가려고. 뼈 매디 아프시지?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 가게 하나 물려주는 게 소원인 어머니. 지금껏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한 20년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살래나 모르겠네.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가게를 연 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행상 20여 년 만에 처음 비바람을 막아주던 가게가 생겼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 가게 문이 닫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안 들어가. 뭐에 쓰려는지 갑자기 쇠막대를 박아대는 경인 씨. 가만히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이렇게라도 마음을 다잡는 모양이다. 처음 시어머니 가게를 잇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금방 하겠지 생각했었다. 막상 해보니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아직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시어머니 없이는 절대로 안 될 노릇이다. 따위워서 안 캐져. 얼어버린 땅까지 쳐대면서 뭘 저리 열심히 찾는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우 차고. 아픈 것도 잊었는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경인 씨. 드디어 뭔가를 캐냈는데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웃을 뿌리다. 차를 하나보다 더 좋아 이게 저 로스 뿌리가 더.
시어머니에게 웃을뿌리를 다려드리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다. 가게에 들어서니 시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다. 너무 호되게 혼나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가 없었던 날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가스불 놔두고 왜 여기서 하세요? 여기다 정성이지 정성. 한마디로 이곳은 임시 아궁이인 셈이다. 군불에 약을 다리는 게 고되겠지만 시어머니만 괜찮아진다면 뭔들 못할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볼 참이다. 드디어 불이 붙었고 이제 다릴 일만 남았다. 좋기에 한두 시간이 걸리는지라 단단히 채비를 한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 끓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아직 끄싹도 하는데 그런 거 다 때리고 나와. 이렇게 앉아있자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하다. 왜 잘못한 일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새삼 후회가 된다. 다음 날 이거 나가 봐야지. 한 푼이라도 벌어요. 집지는데 못해주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를 쉬지 않았던 건 자식들을 좀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다. 이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누워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인 씨. 그래서 더 짠순이같이 굴었던 거였다. 그게 뭐냐? 네, 유수 뿌린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을 받은 시어머니. 캐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내가 돈 좀 줄까? 아니 드세요, 드세요. 네, 뭐 개눈깔 사 먹어? 네 감사합니다. 에이. 많이 못 줘. 많이 줘야 하는데.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약물. 세상 어떤 약이 이보다 더 귀할까. 아유 속이 훈하다. 뜨뜻하게 먹으니까 다리가 훈하다. 고맙다잉. 하세요. 그래 건강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 다큐. 내친 김에 레슬링도 틀어드릴 참이다. 네 지금 나왔나 봐 여기. 여기 나왔어. 너도 틀 줄 아니? 네. 아이고 장이다. 나는 못 트는데. 아이 고맙다. 저거만 하면 신난다고 그냥. 필요하면 여기 시라고 드릴게. 그러면 네가 또 펴주려고? 네. 그래. 더 어떤 말이 필요하랴. 30년 세월 고부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귀실인데. 수시 너무 수시. 아 귀를 짜매야지. 막 걸고 내빼네. 고부라는 인연으로 만나 함께 인생을 꾸려온 두 사람. 서운산 고부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